이런 부분도 점점 좀 구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좋은 선수 같은데 물론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건강은 어떠신지. 일단 저희는 이번에 외국인 선수가 새로운 오피셜이 뜨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리포트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 계약 소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한국 시리즈 우승에 크게 기여를 해줬던 라가레스와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SSG 랜더스는 에레디아라는 새로운 외국인 타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 선수도 외야수고요. 2022 시즌 기록을 말씀드리면 메이저리그에서 74경기에 출전해 82타석, 3홈런 8타점, 타율 1할 5푼 8리, 출루율 2할 2푼, 장타율 3할 4푼 1리, OPS 0.562를 기록했습니다. 자, 일단 경기가 74경기인데 타석이 82타석이다. 이러면 거의 한 경기당 한 타석꼴로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주전 선수가 아니라 거의 백업 역할을 받던 선수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선수가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어깨도 좋고 외야 수비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는 주전은 아니지만 외야수 백업 역할로 꾸준하게 메이저리그 레벨에 얼굴을 내민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리그 기록보다는 메이저리그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요. SSG 랜더스는 이렇게 외야수 외국인마저 수비가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지, 참 랜더스의 외야는 내년에도 두터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반면 타격은 그렇게 확실하게 잘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은 없는 선수입니다. 어느 정도 미지수인데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잘할지 못할지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마이너리그, 트리플 A 리그 수준의 기록이 없습니다. 거의 메이저리그 수준의 기록만 있기 때문에 이 기록만으로는 KBO 리그 기록을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리그 기록만 보면 사실 타격 굉장히 못하는 선수입니다. 기록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타구 방향도 보면 거의 당겨치기 일변도로만 타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시프트에 갇힐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기본적인 컨택도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한 단계 레벨이 낮은 리그에서는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없습니다. 트리플 A 기록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매우 참고할 수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이 없어서 에레디아 선수의 경우에는 수비는 굉장히 믿을만 하겠지만 타격은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좀 특이한 점이 많아요. 쿠바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이 많은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끝내기 세레머니를 할 때 장난감 칼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막 세레머니라는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또 굉장히 특이하게 이 선수는 좌투 우타입니다. 보통 만들어진 좌타자라고 하죠. 오른손 선수를 좌타자로 키워낸 우투 좌타 선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KBO 리그 MVP 이정우 선수도 이런 유형이죠. 그런데 좌투일 경우에는 굳이 우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좌투 좌타인 선수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에레디아는 던지는 건 왼손으로 던지는데 타격을 오른쪽 타석에서 하거든요. 이 부분이 좀 재밌게 지켜볼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0 시즌에 대체 외국인 선수로 키움 히어로즈를 찾았던 에디슨 러셀이 2023년에 3년 만에 다시 KBO 리그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일단 2022 시즌은 에디슨 러셀이 멕시칸 리그에서 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리그 기록이 굉장합니다. 80경기에 나와서 334타석 동안 24개의 홈런, 74타점, 타율 3할 4푼 8리, 출루율 4할 4푼 3리, 장타율은 무려 6할 7푼 7리입니다. OPS가 1.120인데요. 이 기록만 보면 러셀이 타격이 굉장히 좋아져서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회복해서 KBO 리그를 씹어먹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조금 걸러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칸 리그가 굉장한 타고 투자 리그이기 때문인데요. 해당 리그에서 300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 기준으로 러셀보다 OPS가 높은 선수가 무려 7명이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기한 부분인데요. OPS 1.120이면 거의 뭐 대부분의 리그에서는 OPS 최상위권에 위치해야 되지만 이 리그 기준으로는 리그 8위 정도에 해당하는 기록이란 말이죠. 그러면 모두가 잘 치는 틈 속에서 이 선수도 잘 쳤기 때문에 KBO 리그까지 와서 이 부분이 이어진다고는 확언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러셀이 멕시칸 리그 이후에는 도미니카 윈터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이 리그에서는 몇 경기 뛰진 않았지만 기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좀 걸러서 봐야 되지 않을까. 타격적인 측면은 2020 시즌과 마찬가지로 러셀에게 엄청난 기대를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키움이 러셀을 데려왔느냐? 결국은 유격수 자리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려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유격수 수비가 가능하고 2020년에 있을 때도 수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러셀을 다시 주전 유격수로 데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사실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해서 정말 SSG 랜더스와 잘 싸웠지만 결국은 준우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믿을만한 유격수의 부재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 시즌에는 뭔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주전 유격수를 확실하게 맡아줄 만한 에디슨 러셀을 데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사실 2022 시즌에도 외국인 투수가 그렇게 안 좋았던 팀은 아닙니다. 로니 선수가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파노니와 놀린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기록을 보여줬단 말이죠. 파노니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평균 자책점이 굉장히 좋았을 정도로 재계약도 충분히 가능한 성적이었지만 기아는 과감하게 외국인 투수 2명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숀 앤더슨과 함께 메디나 선수를 원투펀치로 영입을 했는데요. 어떤 유형의 선수일까요? 일단 메디나 같은 경우는 2022 시즌에 메이저리그 레벨과 트리플 A 레벨에서 두루두루 뛴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선 14경기에 나와 23과 3분의 2이닝을 던져 평균 자책점 6.08,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인 FIP는 4.04, 9이닝당 삼진은 6.46개를 잡았고요. 9이닝당 볼넷은 2.28개입니다. 그리고 트리플 A 레벨에서는 선발 등판 기록도 있습니다. 18경기 중에 2경기 선발로 나와서 31이닝을 소화했고요. 평균 자책점 4.65, FIP 5.09, 9이닝당 삼진은 9.58개, 9이닝당 볼넷은 4.94개입니다. 이 선수는 아직은 덜 다듬어진 느낌이 보이지만 굉장히 좋은 원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96년생으로 어린 편에 속하고요. 가지고 있는 스터프가 너무 좋죠. 2022 시즌에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93.3마일이었습니다. 약 150km가 넘는 정도의 구속인데, 이 구속은 메디나 같은 경우는 이 패스트볼을 포심이 아닌 투심으로 던지는 선수입니다. 투심이 150이 넘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구위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투심 패스트볼을 포함해서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다양한 구종을 던지면서 땅볼 유도에 매우 능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통산 땅볼 유도율이 50%가 넘을 정도로 대부분의 아웃 카운트를 땅볼로 유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땅볼로 아웃을 잡든 뜬공으로 아웃을 잡든 두 가지 모두 아웃 카운트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일단 다른 리그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레벨의 리그에 적응을 할 때는 땅볼 유도로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는 유형이 조금 더 적응이 편한 것도 맞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맞는데요. 일단 기아 타이거즈의 내야 수비만 뒷받침된다면 이 선수의 성적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기아가 내야 수비 실책이 적은 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비가 안 좋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팀인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팀인데, 중요한 부분은 내야 수비의 중심은 유격수인 박찬호 선수가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찬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박찬호는 수비뿐만 아니라 타선에서도 1번 타자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체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선 중에서 제일 힘든 자리가 1번 타자고, 수비 중에서 제일 힘든 자리 중 하나가 바로 유격수인데, 박찬호는 1번 타자하고 유격수를 모두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박찬호가 정말 수비가 좋은 선수라도 후반기 정도 되면 수비가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나 선수의 기록을 위해서는 박찬호 선수를 포함한 내야 수비진들의 체력을 관리하는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김종국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메디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린 선수라서 성장세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투심의 안정감은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슬라이더가 특히 굉장히 각도 좋아지고 구속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2022 시즌에 슬라이더의 구속이 약 8km 증가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점점 좀 구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좋은 선수 같은데, 물론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일단 기록적으로도 제구가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기록인데, 트리플 A 레벨에서 9이닝당 볼넷이 4.94개란 점은, 이 부분은 좀 안 좋은 기록이라 할 수 있는데, 새로운 리그에 들어와서 아무리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지 못하면 결국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부분이 초반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제구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난타당하는 경기가 많았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메디나가 단순히 후반기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몸 상태에 이상은 없는지, 또 기량적으로 뭔가 좀 감을 잃어버렸다든지 폼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기아가 꼼꼼하게 체크해서 메디나가 안 좋은 상황이라도 좀 살려서 쓰는 그런 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스포츠 클래식 외국인 선수 리포트, 메디나 선수를 포함해서 새롭게 다시 리그에 돌아온 러셀, 그리고 후바 악동 에레디아까지 3명의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새로운 선수의 오피셜이 뜨면 그 선수가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